정인화 광양시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지역 경제를 도약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고흥군의회 후반기 의장인 류재동 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류 의장은 3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2022년 전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 폐암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000여 명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폐암이 1,500명대를 웃돌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자치단체장들이 성과와 과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27일 정인화 광양시장도 기자들을 만나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더 집중해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밝혔는데요. 정 시장은 2차 전지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광양 경제의 대도약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전남 유일 3년 연속 인구 증가, 2024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평가 호남 1위, 2차 전지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1기 수소도시 지정, 민선 8기 광양시가 지난 3년 동안 거둔 큼직한 성과들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숨가쁘게 뛰어온 3년이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 숨가쁘게 뛰어온 배경에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행복감과 만족도 향상이라는 명제가 늘 자리 잡고 있었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전 하에서 제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시정을 펼쳐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 시장은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2차 전지와 수소를 양대 축으로 삼아 신산업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발빠르게 준비하고 AI 기반 실증 환경을 구축해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겁니다. 지역의 특색을 녹여낸 3대 권역 관광 개발 사업도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운상권 토종식물원과 산림복지단지, 구봉상권 세계 최장 출렁다리, 섬진강권 배알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체류형 관광도시로 나아가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시장은 또 광양 지역만의 특화된 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어린이집과 아이 키움 센터를 확충하고 AI 학습 지원과 청년 학자금 이자 지원, 중장년 제도전과 일자리 확대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플랫폼 2.0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생애주기별 370여 개 복지정책을 체계화한 생애복지 플랫폼 1.0을 구축했습니다. 이제는 이를 2.0, 3.0로 고도화해 모든 세대의 삶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시장은 민선 9기 광양시장 선거 출마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만약 재선에 성공한다면 민선 8기 임기 동안 매듭짓지 못한 공약 사업들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네, 이어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류재동 고흥군 의회 후반기 의장이 꼽는 주요 성과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류재동 의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집행부와의 협력체계 강화에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는데요. 류재동 의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의회의 가장 번연한 의무 중에 아마 우리 조례 제정에 제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몰라요. 조례가 무엇이 있는지, 조례 만들어지는 과정, 뭐 이런 부분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그동안 1년은 사실 공군의회를 좀 알리는 쪽에 많이 중점을 뒀습니다. 주력적으로 홍보팀에 좀 제가 요구하는 것도 좀 많이 있었고, 방청객들이 좀 많이 오시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 지금 외벽에 LED 전광판이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활동 사항들을 좀 수시로 이렇게 송출하면서 국민들이 좀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이 의회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이고 한층 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썼던 그런 1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뭐 일도 있지만 그 홍보 쪽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고무적인 것은 공하고 국내 간의 그 도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예타 면제 사업으로 4차선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빠르게 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드론 산업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갖춰야 될 게 더 많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규제적인 것도 많이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나 저희들도 또 제안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맞춰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스마트팜도 여기서 저 수료한 학생들이 우리 공군에 거주하면서 그다음에 그 소득 사업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여기 공에서 살아야 될 어떤 이런 요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또 숙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뭐 3대 미래 전략 산업이 우리 공군의 앞으로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집행부하고 발 잘 맞춰서 공을 좀 살기 좋은 그런 지자체로, 또 그다음에 인구 소멸 지수가 높다는 이런 오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회하고의 이질감이 조금 줄어들고, 그러므로 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회에 의견을 개진을 하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제 홍보 쪽에 더 주력을 좀 둘 예정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조례가 근거가 돼야지만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지 정책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아울러서 뭐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이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균형을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더 역점적으로 좀 하고, 우리 의원님들 역량 개발, 또 우리 직원분들 역량 개발에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국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표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7일 광주와 여수, 광양, 순천, 강진, 해남, 영암 등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전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폐암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전남암센터와 광주 전남 지역 암 등록본부가 암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22년 전남에서 11,713명이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폐암이 1,55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 1,300여 명, 위암 1,200여 명, 갑상선암 1,100여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존율은 지난 2018년 59.9%에서 2022년 66.7%로 6.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암센터는 전반적으로 암 생존율이 향상되곤 있지만 췌장암 등 예후가 나쁜 암에 대해서는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름을 알리는 수국이 강진 전역을 알록달록 물들이고 있습니다. 8km에 달하는 꽃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원한 풍경과 다채로운 체험이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수국으로 가득한 강진의 여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부터 3일간 강진 수국길 축제가 개최됩니다. 이거 보이랜드 공원에서 개최되는데요. 약 한 29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진은 잘 아시다시피 화의 1번지입니다. 장미, 수국, 꽃 작약이 전남에서 생산량뿐만 아니라 면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수국길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수 만흥동의 한 식품 가공업체에서 정화조 작업을 하던 남성 2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 소박은 27일 오후 1시 26분쯤 신고를 접수한 뒤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4m 높이 정화조 안에서 찌꺼기 청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여수에서 말다툼을 하다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여수경찰은 26일 오후 3시 30분쯤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에 대해 군민 뜻을 반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무안군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토론회에 참석해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한 6자 TF 구성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TF에서 향후 민간공항 선 이전과 기부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 소음 피해 반경 측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